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6월 17일이고요. 벌써 6월 달의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6월 달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 코스피가 6월 달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코스피가 오늘 살짝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하루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건강한 조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상승이 좀 놀랍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건강한 조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이런 조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뭐 거래가 엄청나게 안 좋게 터지면서 보시다시피 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외국인도 팔 거 팔고 수익 좀 볼 거 보고 급하게 들어왔던 자금들을 좀 회수해 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릴게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드리면,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저께 3,300억은 거의 이제 삼성전자를 팔았고, 오늘 1,100억,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6월 2일부터 조금 급하게 들어왔죠, 자금들이. 예. 제가 이 자금이 많은 양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몇십 조 판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급해 보이네요. 예, 라는 건 바스켓 매매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통째로 그냥 종목별로 이렇게 통째로 정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들어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청산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외국인들은 저는 계속해서 들어올 거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인이 들어왔던 걸 이틀 빠졌다고 해서 겁먹을 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거기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1,000억이 넘는 계좌가 없죠. 보시면 개인도 700억, 외국인 100억, 기관 700억 정도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저는 쪼끔은 눈에 걸리긴 합니다. 연기금이 오늘 1,000억 이상 팔았거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많이 팔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기관이 아닌데,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의한 좀 수익 실현이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 보고, 그다음에 선물 쪽은 의미 없고요. 옵션 쪽에서의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좀 있다라는 건 아무리 보더라도 '단기간에 이 코스피 지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좀 아쉬운 건 3,000 포인트를 찍고 이게 좀 조정받았으면 다시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찍고 내려왔으면 다시 급하게 올라가는데, 정확하게 2,998.62% 62 포인트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주는 게 앞으로도 좋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950 포인트에서 2,900 포인트 정도, 아니면 길게는 100 포인트 밑에인 2,850 포인트까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게 앞으로의 지수 장세에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올라가면 좋죠. 그치만 계속해서 지구 끝까지 올라가는 지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와주는 게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지수들도 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도 음봉 전환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는 우리나라보다 살짝 강하긴 합니다만 어제만큼 강하진 않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큼 조금은 조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중동 리스크가 시장을 완벽하게 누른다라기보단 더 이상 상승을 못하게 쪼끔은 막아주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봐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한미사이언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급등을 해 주는 이유인데요. 보시면 결국에는 이 비만 치료제 쪽에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을 해 줬다. 그렇지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재료가 좀 나오지는 않는데 추세 자체,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추세 자체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C라든지 밑에 보시면 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는데 유리기판 이슈로 인해서 JNTC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 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하나비전, 하나식구들이 다른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쉴 때 또 다른 하나식구들이 또 올라가 줬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어떠한 섹터가 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여태까지 쉬고 있었던 현대차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기아차, 기아 같은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가 주는 흐름. 거기다가 오늘 제가 찝어 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의 1.57% 상승입니다. 좀 아쉬워요. 예. 왜냐면 오늘 이 분봉을 5 분봉으로 좀 보자면 이게 장 초반부터 되게 좋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쭉 수직 상승하길래 '야, 이거 오늘 6만 원을 찍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예. 6만 원에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좀 미끄러지는 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요즘에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이유, 예,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AMD에 HBM을 납품하는 소식이 나왔죠. 예. 물론 약합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서 AMD는 대항마로 꼽히긴 하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너무 약해요. 그치만 일단 AMD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닌텐도. 예. 닌텐도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게임기가 있죠. 스위치2가 나왔는데 거기에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해 주는데 그 스위치2 게임기가 지금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점점 빠르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두 가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계속 좀 올라오진 못하는데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200일 선을 한 번 정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6만 원 선에만 안착을 해 준다면 거기서부터는 추가 상승 모멘텀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쉬워요. 예, 전체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필 어저께였으면 좀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오늘 좀 윗꼬리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만큼은 우리나라의 지수가 3,000을 넘어서 3,200, 3,300을 가려면 삼성전자의 이 움직임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삼성전자는 저는 좀 응원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고 싶고, 시장 대비 약했던 종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조금은 급등 이후에 눌러줬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을 때 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요. 결국에는 다시 또 내려가고 있죠. 예,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만약에 이 3만 원, 28,000 원짜리를 또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2만 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다날, 예, 제가 항상 세트로 보는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이 중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예, 별 이슈는 없어요. 이슈는 없는데 오늘 제가 이 종목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장 초반에는 쭉 올라갔다가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하다가 한 1시 반쯤, 예,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1시 반쯤에 쭉 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카카오페이 볼게요. 마찬가지죠. 카카오페이도 요 1시 반경에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1시 반에 떨어졌던 뉴스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텐데,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은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카카오페이나 다날 같은 종목들은 아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재료가 끝나지 않았고, 거기다가 뭐 비록 1시 반에 떨어진 게 현재 정부 여당인 민주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뉴스로 세론으로 빠졌을 수는 있는데, 세론으로 빠진 것 치고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예, 1 시간도 채 안 되게 지금 -3%에서 여기 -10%입니다.
장중에 7%를 빼면요.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님들은 여기서 다 어떻게 보면은 매도하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쪼끔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치만 다날이라든지 카카오페이는 기술적으로 또 돌아가자면 일단 요 빨간색 선이 5 일선이거든요. 요거를 아직 훼손을 안 했죠. 오늘 5 일선까지 또 쭉 칸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은 밑에 음봉이 걸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시면 5 일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라는 건 추가적인 모멘텀은 저는 아직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같이 떨어졌고, 그에 관련해서 어저께 급등을 했었던, 제가 극찬을 했었던 삼성 SDS도 마찬가지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에 의한 약간 피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피로도입니다. 피로도. 예, 오히려 수급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왔지만 크게 겁먹을 만한 자리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3,000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일부 후퇴를 했어요. 그치만 제가 오늘 레벨업 시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3,000을 넘기기 위한 2보 후퇴,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번 주 내내 이 2,900에서 2,100 포인트를 요런 식으로 조정받아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왜냐면 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살 만한 종목들이 또 나와요. 예. 머무르고 있었던 종목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인형 뽑기처럼 쪽쪽 뽑아 가지고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으니까, 저는 3,000 포인트를 찍지 못했다라는 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강하다라고 정리를 해 드리면서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